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을 교도관이 폭행하는 것은 러시아에서는 일상에 가깝습니다. 독립언론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 전 지역의 90%에서 교도관에 의한 수감자 고문 행위가 보고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8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러시아가 패배하자 교도관들이 분풀이 삼아 수감자들에게 최루탄, 전기 충격기 등을 사용했던 일과 입소 절차 중 하나인 신체 수색을 거부한 로만 사리체프가 교도소에 도착한 지 3시간 만에 구타로 인해 사망했던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죠. 이토록 만연한 가혹 행위에도 불구하고 BBC가 같은 시기에 법원 기록들을 분석한 결과 유죄 판결을 받은 교도관은 단 41명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절반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실상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묵인하고 있는 건데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1773년 푸가초프의 난을 진압한 러시아 제국이 반란군들을 수용하기 위해 오렌부르크의 대초원에 건설한 커다란 감옥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받아들이고 또 내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평범한 교도소였는데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의 정서 제1조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아니하며 집행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던 1996년 유럽평의회에 가입한 러시아가 협약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형 집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게 되죠. 곧이어 1999년 2월 2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배심원 재판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한편 추가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 기존의 사형수들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수로 전환할 것을 판결합니다. 그 결과 몇 년 전이었다면 즉각 사형이 집행되어도 모자랐을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기 위한 특수시설이 요구되었는데요. 오렌부르크주 러시아 연방교정청 관할 제6교도소를 낙점한 러시아 정부는 각종 프로토콜과 내부 시설들을 철저히 개편, 개조했죠. 그렇게 러시아 최악의 교도소가 탄생하게 됩니다. 건물 외부에 돌고래 조형물에서 따온 흑돌고래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앞서 설명했듯 과거라면 100%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극악한 범죄자들만이 수감되는데요.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700명의 죄수가 살해한 사람의 숫자를 모두 합치면 무려 3,500명에 달할 정도죠. 더 끔찍한 점은 이들이 단순한 살인 따위로 잡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집 부인이 그걸 만두로 만들어 본인 아이들한테도 먹였어요. 이 근처에는 캥거루가 없으니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죠. 블라디미르 니콜라이예프, 자신의 범죄 행각을 즐거운 듯이 웃으며 늘어놓는 이 남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돈이 부족하면 강도를 저지르고 감옥에 다녀오기를 반복하던 중 만취 상태에서 강도 동료를 때려 죽이고 말았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니콜라이예프는 동료의 시신을 이용해 배를 채우고 돈을 벌고자 했죠. 제법 요리 실력이 있었던 그는 가공한 동료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한 뒤 남은 고기는 이웃들에게 캥거루 고기라며 전해주었습니다. 생전 캥거루를 먹어볼 일이 없었던 이웃들은 의심 없이 고기를 먹었고 그 모습을 보고 완전 범죄를 확신한 니콜라이예프는 시장에 남은 고기를 내다 팔아 술값을 충당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고기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그는 이번엔 캥거루가 아닌 사이가 고기를 얻었다며 이웃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고기를 먹어본 이웃 중 한 명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냥고기와 뭔가 맛이 다르다는 점을 꺼림칙하게 여기게 됩니다. 평소 니콜라이예프의 행적을 수상쩍게 생각하기도 했던 이웃이 남은 고기를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 고기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요. 그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니콜라이예프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무기징역수로 신분이 바뀌며 흑돌고래 교도소에 수감된 것이죠. 다른 수감자들 역시 니콜라이예프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한 자들 투성입니다. 83명이 넘는 사람을 강제로 범한 후 난도질에 살해한 앙가르스크의 늑대 인간 미하일 포프코프, 3명의 소녀와 2명의 청년을 이유 없이 살해한 후 올가강에 유기한 드라큘라의 상속자 블라디미르 드라가네르 등의 흉악범들조차 이곳에서는 그저 수감자의 일원 중 한 명일 뿐인데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 그 행위에서 즐거움을 얻는 쾌락살인마,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악마, 한 자릿수 나이의 아이들이 아니면 욕구를 해소할 수 없는 정신 이상자가 모조리 융합된 형태의 괴물들이 득식을 거리죠. 단 수감자 중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여성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없으며 최고 형량이 25년에 그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러시아가 가진 역사와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특유의 가부장적 문화가 결합된 결과이죠. 무조건 여성에게 대중교통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 문화로 굳어져 있으면서도 상이하지 않은 가정폭력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뼈만 부러지지 않았다면 벌금이나 15일 구류 처분 정도로 그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마초 문화에서 기인한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은 대상이 아무리 잔혹한 범죄자라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살인을 시작해 자신의 남편을 포함한 총 11명의 희생자를 낳고 그 과정에서 식인까지 서슴지 않았던 일명 바바야가 타마라 삼소노바 또한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죠. 비록 흑돌고래 교도소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흉악 범죄자들이 갇힌 러시아 교도소의 일상은 검은 독수리 교도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더 컨뎀드를 통해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교도소는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19년 폐쇄되었지만 슈퍼맥스 등급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서 러시아의 악명 높은 범죄자들을 수감하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는데요. 그 일상은 하나하나가 죄수의 인권과 존엄성을 완전히 말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오전 6시 기상종이 울림과 동시에 교도관들이 망치로 작은 창문의 철창을 두들김으로써 죄수들은 잠에서 깨어나는데요. 예고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간 교도관들은 방 곳곳을 검사하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죠. 죄수들은 언제라도 교도관의 손짓에 따라 옷을 모조리 벗고 검사에 응해야만 합니다. Сидел в больших камерах один и как бы не мог сидеть там, не увозил. Рот себе зашивал, там вены скрывал. Короче, и меня на трудом увозили в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2인실에 적합하지 않은 몇몇 죄수들은 1.5평 크기의 독방에 수감되는데요. 모든 방들은 24시간 CCTV로 감시되며 15분 간격으로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인기척을 내며 복도를 돌아다니죠. 기상한 즉시 빨래와 방청소를 마친 수감자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식사를 시작합니다. 식사의 종류는 물, 빵, 수프밖에 없으며 오로지 수감 인원들의 목숨을 붙여넣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조되는 만큼 맛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수준인데요. 식사를 거부하는 건 역시 허용되지 않아 독방에 수감된 죄수를 하더라도 강제로 음식을 밀어넣은 후 어떻게든 배를 채우도록 만들죠. 식사를 마치고 나면 약 1시간 동안 간단한 개인정비 시간이 허용됩니다. 이 시간 동안 수감자들은 면도를 하거나 물을 끓여 커피나 차를 마시거나 유일한 말동무인 감방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Нам внушали и воспитывали, что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женскому полу. К старшим, да. чтобы вставать, уступать свое место. Трамвай едешь, что ты не позволишь себе сидеть, если старушка Или стоит. какую-то тяжесть несет там, Да. взял, помог там. 이들은 연쇄 살인 및 강간을 저질러 이곳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전 8시가 되면 시설 내의 모든 죄수들은 아침 점호를 위해 밖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Внимание, колония! Раз! Два! 감시탑의 군인들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언제든지 사살이 가능하도록 실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요. 수감자가 허튼 짓을 하는 순간 잘 훈련된 맹견의 송곳니와 총알이 그들의 몸을 꿰뚫게 되죠. 교도관들은 눈앞의 죄수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만일의 상황에도 망설임 따위는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수감자들을 오래오래 살려두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교도소의 목표 중 하나이기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인원은 아침 점호 중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오전 9시가 되면 교도소 내 의료진이 수감자를 검사해 환자를 분류하죠. 오전 10시 분류된 환자들은 의료실로 이동해 처치를 받습니다. 모범수의 경우 이 시간을 이용해 짧게나마 산책이 가능한데요. 두 손을 뒤로 돌려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산책방으로 이동한 모범수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협소한 공간에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죠. 하루에 1시간 30분 혼자만의 공간에서 하늘을 보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짧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교도관에게 순순히 협조하는 편입니다. 만약 이것마저 박탈당한다면 그들은 미쳐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감방 안에서 운동을 하는 건 역시 모범수만의 특권이죠. 만약 일반적인 수감자가 운동을 했다가는 그 즉시 교도관에게 옆구리를 걷어차이게 될 것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죄수들은 작업에 투입되는데요. 이곳에서 한자리에 만나게 되는 죄수들 사이에는 은근한 기싸움과 계급이 존재하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곧 이들의 지위이자 권력이 됩니다. 안드레이 리비제프,
교도소에서 어느덧 16년째를 맞은 이 남자는 갱단 소속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중 하나는 어린 소녀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살해한 것이었죠. 교도소에서 어린 소녀 혹은 소년을 강제로 범한 죄수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합니다. 이들은 다른 죄수들이 꺼려하는 변기나 막사 청소를 도맡아야만 하는데요. Насилие, разврат, там этот педофилов, это куча целых стало, я бы их сам уничтожил. Вот выпустили бы меня на свободу,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будешь народным мстителем педофилов давить, я бы сказал, буду. Такая фигня. Согласился. 갱단 출신의 흉악범죄자 막심의 말을 통해 교도소의 최하위 계층이 다른 죄수들에게 어떤 대접과 위협을 받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죠. 오후 1시부터 30분가량의 식사 시간을 가지는 죄수들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작업에 투입됩니다. 오후 6시부터 40분간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짧게나마 샤워를 할 수 있는데요. 오후 10시가 되면 교도소 내 모든 불빛이 꺼지고 수감자들은 침대에 누워 수면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죠. 물론 그마저도 편안하진 않습니다. 낮에도 영하 20에서 30도를 넘나들며 밤에는 최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담요 한 장 정도가 전부일 정도로 방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약간의 반항적인 태도에도 곧바로 주먹이나 발길질이 날아오기에 이에 대해 항의하는 죄수는 없죠. На воле я даже вот, честно скажу, не задумываюсь об этом. И куда вот мне идти? Я-то сам не знаю, куда мне сейчас идти. Как бы вам сказать, то, что я уже в эту жизнь как бы впился, она для меня как бы второй дом. Я как-то уже привык к нему.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응을 마친 수감자들도 많습니다. 종신형 수감자들에게는 1년에 2번 4시간의 물리적 접촉을 배제한 가족면회가 허용되는데요. 물론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수시간을 차로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외딴 장소를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만나러 올 열의가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남아있다면 말이죠. 면회조차 오기 힘들 정도로 교도소가 외진 곳에 위치하는 이유는 죄수들의 탈출 확률을 0%에 수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에 하나 엄중한 감시를 뚫고 교도소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결과는 참혹할 뿐인데요. 사냥개에게 몸 이것저것을 물리고 교도관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은 뒤 다시 교도소로 잡혀오게 되는 죄수들이 가장 운이 좋은 케이스일 정도이죠. Я, Дадашев Субхан, являюсь началь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казен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исправительной колонии номер 56. Я могу смело сказать,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нашем подразделении, в колонии, то есть невинно осужденных нет. Все они виноваты. Я никого не жалею. Для меня только смертная казн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의 처우에 대해 결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교도소장 다다세프 수안의 말처럼 이들은 교화 가능성이 단 1%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Потому что выпусти меня сейчас на свободу, я вижу, как красиво люди живут, да, и мне тоже охота будет красиво жить. Я никогда не работал, ага, это плохо лежит, сворую, там, или выпил, там, не сдержался, убил опять кого-то. Раз убил, значит, второй раз убьешь. 수감자들 역시 자신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전쟁이 장기화되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는 죄수들로 구성된 형벌 부대를 여럿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복무 시 사면이라는 달콤한 조건으로 죄수들을 꼬드긴 후 생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격렬한 최전방으로 보내버리는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안가르스크의 늑대인간 미하일 포프코프 같은 흑돌고래 교도소의 흉악범들이 자신들도 형벌 부대에 들어가 전쟁을 돕겠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이들의 참전만큼은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죠. 2024년에는 여성 죄수들까지 형벌 부대에 투입할 정도로 병력 부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판국임에도 러시아군의 단호한 태도는 바뀌지 않는 중입니다.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рождается с определен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И я, например, я считаю та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что я родился с преступными способностями.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전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이들같이 통제되지 않는 쾌락 살인마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인간과 닮은 것은 오로지 겉모습뿐인 이들은 영원히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